차분하고 깊은 목소리 톤으로 시작. 내 친구여, 잘 들어보게. 세상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한 번쯤 배신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네. 어쩌면 그건 지독한 이별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녀가 차갑게 등 돌려 떠나버리는 순간일 수도 있겠지. 혹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경우 그녀가 당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일지도 모르네. 그런 일이 닥치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충격에 휩싸이지. 마치 단단히 딛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져버리는 느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될 걸세.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첫 번째 본능은 무엇인가? 아마 폭풍처럼 분노를 터뜨리고 싶을 걸세. 미친 듯이 소리치고 그녀에게 달려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이유라도 들어보자고 따져 묻고 싶겠지. 그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당신의 심장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고 싶을 거야. 하지만 친구여, 이 냉혹한 진실 하나만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하네. 당신이 쏟아내는 그 어떤 격정적인 말들도 이 망가진 상황을 조금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일세. 당신의 절규는 그녀가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만들지 못해. 당신의 분노는 그녀가 당신을 다시 존중하게 만들지 못하고, 당신의 애원은 절대로 그녀를 되돌아오게 만들지 못하네. 오히려 당신을 더욱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킬 뿐이지.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침묵일세. 단순히 그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소극적인 침묵이 아닐세. 터져나오는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내뱉고 싶은 수만 가지 말을 의지적으로 삼켜내는 고도로 단련된 침묵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걸 의미하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이 내뱉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고 명확하게 그녀의 심장을 울리도록 만드는 것. 당신이 바로 그 침묵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의 통제권은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당신의 고통을 보여주며 만족감을 주는 연극 무대 위의 광대가 되기를 거부하는 걸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가 한때 당연하게 누렸던 당신이라는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접근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음을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압도적인 힘이라네. 자, 지금부터 왜 배신 뒤의 침묵이 당신을 구원하고 상대를 심판하는 궁극의 파워 무브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아주 깊숙이 파헤쳐 설명해 주겠네. 첫 번째,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말한다. 친구, 잠시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랑과 배신,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메넬라우스 왕의 이야기일세. 아마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년간의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난 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칭송받던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지.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따라 야반 도주했네. 그 배신은 한나라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결국 10년이라는 기나긴 전쟁의 불씨가 되었지. 메넬라우스는 단순히 복수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었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리했지. 위대했던 트로이 왕국은 잿더미가 되었고 파리스는 죽었으며 헬레네는 다시 한번 메넬라우스의 앞에 서게 되었네. 바로 이 순간이었네. 모든 그리스 병사들과 백성들이 숨죽여 지켜보던 그 순간, 모두가 메넬라우스가 분노에 차 소리치기를 기대했지.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녀가 저지른 짓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네. 하지만 메넬라우스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 분노도 비난도 그 어떤 질책도 없었어. 오직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지. 그는 헬레네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자신의 막사로 걸어갔네. 바로 그 침묵이 헬레네의 영혼을 그 어떤 칼보다도 더 깊숙이 베어버렸네. 그녀는 차라리 분노를, 극적인 대립을 예상했겠지. 자신을 향한 증오라도 좋으니, 자신이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걸세. 하지만 메넬라우스는 그녀를 마치 자신의 말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처럼 대했네. 그것이 바로 진짜 형벌이었던 걸세. 여기에 진실이 있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당신의 격렬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어.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고
매달리고 싸우는 모습을 예상하네. 왜냐하면 당신의 그런 반응이야말로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내어주며 만족감을 주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후회라는 감정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걸세. 그녀는 홀로 남겨진 밤 끝없이 자문하게 될 거야. 내가 정말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긴 했을까? 왜 그는 나를 되찾기 위해 싸우지 않는 거지? 내가 혹시 정말로 가치 있는 남자를 내 손으로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일세. 날 믿게, 친구. 그 어떤 욕설과 비난보다도 당신의 그 고요한 침묵이 유령처럼 그녀의 남은 인생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며 괴롭힐 걸세. 그러니 쓸데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게. 언쟁하지도 매달리지도 쫓아가지도 말게. 그녀가 당신의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게. 당신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느끼게 만들어주게. 당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은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그녀는 당신의 세상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 친구, 이 점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겠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 인생의 VIP였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소중한 시간, 그 모든 것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패스가 아니었어. 오직 그녀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초대장이었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배신하는 그 순간, 그 VIP 패스는 즉시, 그리고 영원히 폐기 처분된 걸세.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자격이 없어. 당신이 슬퍼하는지, 상처받았는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알 권리가 없다는 뜻일세.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그 알 수 없음의 상태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 걸세. 그녀는 당신에게서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할 거야. 아마 어느 날 밤 뜬금없이 자니? 라며 카톡을 보내 당신이 답장하는지 떠보려 할지도 모르지. 혹은 당신의 SNS에 들러 의미 없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을 겨냥한 듯한 미묘한 비난이나 조롱 섞인 글을 올릴 수도 있네. 마치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쿨한 척 행동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처럼 꾸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할 수도 있지.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이라도 쥐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일세.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걸세.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 어떤 답장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오직 순수하고 완벽한 침묵으로만 대응할 때, 당신은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걸세. 이제 궁금해하고 초조해하는 쪽은 그녀가 되는 것이고,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쪽도 그녀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그녀에게 퍼부을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이라네. 그녀는 이제 당신이라는 우주의 방관자일 뿐 더 이상 그 중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밤 깨닫게 될 걸세. 그녀가 스스로 닫아버린 문은 이제 당신이 열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문이 된 걸세. 세 번째, 침묵은 그녀가 자신의 죄책감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 친구, 이건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포인트일세.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와 죄책감을 다루는 방식이 사뭇 다르네. 남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비난과 결과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여자가 죄책감을 느낄 때 그녀는 종종 그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하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편집해서 결국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녀와 언쟁을 시작한다고 상상해보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치는 순간 쾅! 당신은 방금 그녀에게 완벽한 탈출 경로를 제공한 셈이 되는 걸세. 이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본질을 마주하는 대신 당신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칠 걸세. 그래,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 사람 반응 좀 봐. 너무 과민 반응하잖아. 너무 감정적이야.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집착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니 헤어지길 잘했어. 원래 저런 사람이었던 거야. 라고 말일세. 당신의 분노가 오히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셈이지.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가 밀어붙이고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제공하지 않을 때,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의 양심과 단둘이 남겨지게 된다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 내가 한 가지 알려주지. 인간의 상상력은 언제나 비어있는 공간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채워넣는 법이라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할 걸세.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은 내 본 모습, 내 추악한 밑바닥까지 전부 꿰뚫어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나 같은 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남자를 쓰레기처럼 버린 건 아닐까? 바로 그 느낌, 그 의심과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녀의 면전에 대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네. 그녀가 그 감정의 무게에 짓눌리도록 내버려두게.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느끼도록 내버려두게. 날 믿게, 친구. 당신의 침묵은 그녀의 양심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녀를 평생토록 괴롭힐 테니 말일세. 네 번째, 언쟁은 그녀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뿐이다. 친구, 자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나.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말을 쏟아내고 싶겠지. 그녀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고 싶을 걸세. 당신은 그것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강한 남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내가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주지. 그녀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일세.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와 논쟁에 엮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너는 여전히 내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일세.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정확히 원하는 바일세. 그녀는 그 감정이 사랑이든 증오든 상관하지 않아. 그것이 어떤 형태의 반응이기만 하다면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걸세.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그녀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을 때, 그 어떤 해명도,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마지막 인사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진짜 처벌이 시작되는 걸세. 이제는 그녀가 홀로 남아 궁금해할 차례야.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왜 그는 나를 붙잡으려 싸우지 않는 거지? 내가 정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닌 남자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의문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 걸세. 언쟁은 일시적인 감정의 배설일 뿐, 결국 당신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그녀에게는 승리감만 안겨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다섯 번째, 침묵은 통제권을 다시 당신에게 가져온다. 친구여,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그녀에 대한 복수가 아닐세. 이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세.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감정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걸세.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전화를 걸라고, 어떤 종류의 반응이라도 얻어내라고 당신을 부추기고 있겠지. 그것은 상처받은 당신의 본능이 하는 말일세.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 본능을 억누르는 절제에서 나오네. 침묵은 단순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아닐세. 그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네. 당신의 자존감은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그녀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지 여부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일세. 당신이 설명하기를 멈추고 자신을 방어하기를 멈추고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된다네. 당신은 모든 관심의 초점을 그녀에게서 빼앗아 원래 있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는 걸세.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세.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남자, 고요함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남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남자. 그런 남자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남자라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당신의 내면을 향한 가장 강력한 자기 확신이 되는 걸세.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그녀가 상실감을 느끼게 하라. 결론적으로 친구여, 침묵은 두 가지의 강력한 효과를 낳고 그 두 가지 모두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네. 첫째,
침묵은 그녀가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강요하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 결과를 홀로 감당해야만 하지.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당신의 말을 반박하거나 논쟁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걸세. 그녀는 자신이 과연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였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고, 날 믿게 그 불확실성은 암세포처럼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을 걸세. 둘째, 침묵은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 자신의 힘을 상기시켜주네. 당신은 더 이상 구차한 마무리를 구걸하지 않아.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언쟁하지도 않지.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판 위에서 놀아나지 않아. 당신은 그저 묵묵히 그 판에서 걸어 나올 뿐일세. 그리고 그 행동 하나만으로 당신은 애초에 그녀의 인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러니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일세. 아무 말도 하지 말게. 그녀에게 그 어떤 감정의 찌꺼기도 던져주지 말게. 당신의 고통조차도 그녀에게는 사치일 뿐이야. 왜냐하면 친구여,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동안 듣게 될 가장 크고 가장 어구시텔니 소리가 될 테니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영원히 곱씹게 될 걸세.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그녀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당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걸세.